안녕하세요. K팩연구소의 김태훈입니다. 최근에 압구정 로데오에 굉장히 비싸게 팔린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영상 찍으러 와봤어요. 전반적으로 압구정 로데오 돌아보면서 도산공원 상권 저희가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산공원 상권이 어떤지, 어떤 임차인들이 있고 어디가 핫한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이 뒤쪽에 보이는 이 하우스 도산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3억 5천, 이면 건물 중에서는 거의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686억에 이번에 거래가 됐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II 컴바인드 대표님께서 개인 명의로 매입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II 컴바인드는 이 젠틀몬스터라는 이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뒤쪽에 보이시는 요 나대지 하나랑 그 위쪽에 있는 대지도 올 초에 한 2억 8천 정도에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압구정 로데오도 2억 8천 정도의 시대가 왔구나, 3억 시대가 오겠구나 했는데 이제 바로 3억 5천을 찍었어요. 네, 3억 5천을 찍었고, 바로 옆에 건물 같은 경우에도 스와로베스키가 이제 명품 업체가 카페로 운영 중에 있고, 밑에 같은 경우에도 현재 루이비통에서 카페로 쓰고 있어요. 그 반대편이 이제 슈프림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와서 사거나 그러진 않아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여기 와서 뭔가를 쇼핑을 하거나 그런 거는 많이 좀 없지 않으세요? 보통 뭐 하세요 여기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압구정 로데오에 왔을 때 쇼핑하는 일은 많이 크지가 않거든요. 이 루이비통도 그렇고 스와로베스키도 그렇고 그냥 자신들의 브랜드를 조금 더 대중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의 목적인 수단이지, 현재 여기서 뭔가 팔겠다 이런 목적은 사실 크게 아니더라고요. 신세계에 아시는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봐도 그게 맞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작년에 들어온 슈프림인데, 슈프림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워낙 많고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저거 슈프림 직영점이 몇 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뭐 일본에 하나, 무슨 뭐 유럽에 몇 개, 뭐 한국에 하나,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계속 말이 많았었어요. 뭐 슈프림이 들어온다 만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들어와서 이렇게 잘 영업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슈프림도 압구정 로데오의 발전을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희 이제 건물들 많이 살펴볼게요. 사실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쇼핑이나 아니면 명품 업체들이 들어와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동네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 위쪽 이제 압구정 로데오 역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녁에 많이 활발하거든요. 여기는 낮에만 이렇게 좀 사람 많고, 해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8, 9시가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람들도 많고, 술 먹는 데는 위쪽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스팟이 핫하고 핫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물건도 II 컴바인드에서 평당 2억 8천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 건물인데, 지금 이제 신축이 곧 들어갈 거라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표가 나왔는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저희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은 용적률이 150%거든요. 건폐율이 60%에다가 그러면은 100평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는 상부층으로 150평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100평만 쓰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용적률이 좀 낮다 보니까 지하층으로 한 2개 층에서 3개 층 정도는 대부분 많이 팝니다. 용적률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건물도 그렇고 저 건물도 그렇고 뭐 한 280억, 뭐 300억 가까이, 뭐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매입은 했는데 현금으로 다 매입을 하셨어요. 대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면적이 좀 적더라도 굳이 뭐 임대료가 안 나와도 그냥 자기들은 뭐 괜찮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연면적을 한 100평 정도밖에 안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어떤 건물이, 혹은 어떤 외관의 건물이 탄생할까 많이 기대되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성수동에도 템버랜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부층이 건물이 아예 없고 그냥 골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하층에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도산공원의 가장 메인이라고 하면 아까 봤던 이 도산공원을 끼고 오른쪽 길하고, 여기서 돌아가는 이제 런던 베이글 쪽에 있는 그 오른쪽 길이거든요. 이 가로길인데, 이 위쪽으로 이제 지금은 저희 가볼 거예요.
이 건물 보시면 이 건물 사실 생긴 지가 거의 1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건물도 최근에 가장 핫했던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임대료가 거의 압구정 로데오에서 가장 비싸게 임차가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가 많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당 거의 한 40만 원 정도의 임차가 됐다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당 40만 원이면은 정말로 비싼 거거든요. 전체 평당 임대료 40이면은. 그래서 보통 강남권에서 괜찮은 건물들이 뭐 리테일이나 아니면은 뭐 사옥 용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20이 넘는 건물들이 보통은 없는데, 이거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하고 임차를 지금 쓰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지금이 한 오후 4시 정도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거리를 기점으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연예인 두 분이 이제 매입하셨던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매입을 하셨는데 2PM 이준호 씨랑 그다음에 B씨가 매입을 하셨거든요. B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사옥 용도나 뭐 사무실 용도로 쓰신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이준호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PD님도 여기 주변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렇게 사람이 많던 공간보다는, 길보다는 여기는 갑자기 사람들이 뚝 끊긴 느낌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가 정말로 골목골목 하나로 인해서 투자를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압구정 여기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골목골목마다 너무 차이점이 커가지고 여기는 실제로 꼭 와보셔가지고 건물을 둘러보시고 길이 어떤지에 대해서 실제 체감을 많이 하셔야 되는 동네거든요.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트래픽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그에 따라서 임대료 세팅은 얼마나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한 뒤에 매입을 하셔야 되는 동네이긴 합니다. 이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아까 뒤쪽이랑은 너무 다르게, 그쵸? 그래서 이 건물이 B씨가 매입하신 건물, 뭐 연습실이나 사무실 용도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B씨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잘 읽고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사무실 용도라고 하면은 사실 괜찮은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평당 한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에 매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매입은 하신 것 같아요. 볼륨대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다음 건물이 2PM 이준호 씨가 매입하신 건물. 이 위쪽으로 사실 올라갈수록 동네 상권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임차인분들도 생활하시는 분들의 맞춰가지고 임차 세팅이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슈퍼라든지 이렇게 뭐 치킨집이라든지 뭐 식당이나 뭐 주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여기 동네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좋은 게 양방통행이어서 그나마 좀 되게 좋아요. 압구정 로데오에서 양방통행인 이런 길 자체가 많이 드물긴 하거든요. 여기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나요? 아니, 저평가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고평가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건물이라 하면 비주거용 건물이라 하면 결국에는 임차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고 사무실을 쓸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만큼 임대료가 어느 정도 뽑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평당 거의 호가는 3억이에요, 이 동네가. 호가가 평당 3억이기 때문에 평당 3억의 건물을 샀을 때 임대료가 보통 한 1% 후반에서 2%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대출을 많이 한 70, 80%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임대료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임대료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상권이라 하면은 뭐 단계별로 좀 있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음료부터 들어왔다가 음식 상권이 들어오고, 그 뒤에는 뭐 리테일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 쪽으로 많이 변하고, 그 뒤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추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이나 명품 업체 플래그십 스토어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에 맞춰 가지고 매매가나 임대료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쪽으로는 이제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와야 될지, 그래서 임대료가 상방이 더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고평가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기 때문에 이거의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서 뭐 조금은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평당 무슨 2억 5천에서 뭐 3억 가까이 이렇게 주고 들어가는 건 조금 비싼 것도 같아요. 저희가 왼쪽에 보시는 이 나대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경매에 나왔다는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경매 취소될 거라고 또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압구정 로데오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가 가장 메인 길이었거든요.
최근에도 저녁에는 여기 이제 라운지들이 워낙 핫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라운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술 먹고 핫한 사람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 길인데 저녁에 많이 활발하게 하면 낮에는 조금 덜 해요. 그래서 아까는 낮에 활발했던 그 도산공원 인근의 상권, 여기는 저녁에 핫한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람 진짜 별로 없죠. 저녁에 많아집니다. 저녁에 바글바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 SNS에도 좀 게시는 했지만은 여기로 가면 이제 허세 스팟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허세 스팟이 몇 개가 있는데 압구정 로데오로 오셨을 때는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노상에 주차장이 별로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핫한 화요 주점이나 개판 이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녁 되면은 전국에서 이쁘다고 하시는 여성분들 20대 후반부터 30대 한 초반까지 그런 분들이 다 와 있고 돈 많으신 형님들이 여기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허세 스팟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카페 파이브 바나 이게 포프풋 여기에서 이제 한잔 하시면서 좋은 차를 여기다가 다 파킹을 해 놓습니다. 다 파킹을 해 놓고 이제 여기서 헌팅을 시작하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녁에 오시면은 좋은 차를 갖고만 오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스팟이 여기입니다. 이 길 따라서 사실 저녁에는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해요. 낮에는 별로 없고 지금 두 번째 보이는 저 역전환면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각이 됐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제가 21년도에 중개를 하려다가 못했던 건물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 한 186억인가 185억 정도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사신 거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길이 4m 도로인데 실제 저녁에 와보시면은 사람들이 진짜 양쪽으로 해서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핫해질 줄 몰랐죠. 그래서 저녁 되면은 전국에 있는 내노라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BJ 분들이 많은 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허세 스팟 압구정에. 이쪽 내려가 보시면은 두 번째 허세 스팟이 나옵니다. 압구정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그런 술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개판 이라고 하는 술집인데 PD님도 한번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쪽에 도산포차 반대편에 개판으로 해가지고 이 길에는 기본적으로 한 담배 5개 정도는 줄담배를 피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길에 저녁에 오시면은 야장도 깔고 하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거리인데 아까 그 도산공원 인근이랑 비교해 보면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살짝 음침하지 않으세요? 네, 살짝 음침하고 옆에도 보면 뭐 쓰레기도 많고 막 하수구도 좀 더러워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아까 거기는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골목 하나하나도 굉장히 좀 다른 동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허세 스팟.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볼 건데 세 번째 허세 스팟도 말씀드릴 거예요. 압구정 로데오에서 메인이라고 하면 이 가로길 자체도 사실 메인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플래그십 스토어나 어느 정도의 이제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간이나 건물들이 세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여기도 복잡합니다. 이 대로변으로 나가기 위한 거의 첫 번째 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래픽이 많아요. 근데 건물들이 여기는 조금 더 크죠. 볼륨 때는 여기는 대부분 다 200억을 상회하는 건물들이 많아요. 한 300억에서 한 400억대. 제 생각에는 압구정 로데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방에 조금 더 열려있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건물보다는 평당가가 싸게 나오면 괜찮죠. 그래서 한 200억 언더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세 스팟은 저기에 아베크라는 카페랑 술집이 있어요. 네, 세 번째 허세 스팟인데 여기 같은 왜 허세 스팟이냐면 보통 새벽 2시에서 새벽 3시 정도 됐을 때 아까 그 개판이나 뭐 화요 주점이나 뭐 술자리에서 많이 놀다 오신 분들이 여기서 택시를 그렇게 많이 잡습니다. 근데 택시가 잘 안 잡힙니다.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아베크에서 돈 많으신 형님들이 최소 자산은 한 50억 정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슈퍼카를 여기다가 파킹을 하고 자기 차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저기서 커피를 한 잔씩 새벽에 마시고 계세요. 지금도 보시면은 페라리가 있네요. 여기는 슈퍼카가 어느 정도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허세를 부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허세 부리러 오시나요? 저는 그냥 런닝만 하는 되게 건실한 청년입니다.
저 지금 앞에 보이는 신축 건물이 있을 거예요. 되게 이쁘게 화이트 톤으로 잘 건물을 올렸는데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분이 건물을 지으신 건데 이번에 완공이 다 됐거든요. 임차인분을 계속해서 구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뭐 임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해도 어느 업체를 골라야 될지 많이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각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이 임차 좋은 조건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보시기에는 이 길 같은 경우 좀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MZ들이 좀 많았어요. 네, 뭐 MZ들도 많은데 아까 그 개판에 있었던 그 거리하고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에요. 퓨어해진 느낌이에요. 깔끔해진, 살짝 깨끗해진. 근데 여기도 저녁 되면은 뭐 지하에 이렇게 라운지들이나 클럽들이 막 간간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좀 더 이 길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워낙 건물을 잘 만들어 놨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벽돌 하나 쌓는 것도 명장분이 쌓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임차 문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거래를 하셨나요? 제가 거래는 못했고요. 사모님 여기서 만나네요.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보러 오셨구나. 유튜브 찍는 거야? 네. 안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정말 우연히 이 건물주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방금 너무 반갑게 말씀은 나눴는데 영상에 나오는 건 좀 불편하다 하셔가지고 영상에는 삭제를 할 것 같긴 합니다. 모자이크를 처리하던가 할게요, 사모님. 네, 이제는 이렇게 쭉 돌아왔고 다시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메인 거리로 가고는 있어요. 이 메인 거리로 가다 보면은 압구정 로데오에서 가장 핫한 임차인 중인 하나인 런던 베이글하고 위글위글이 있거든요. 가장 트래픽이 많은 그런 임차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계속해서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살짝 보니까 웨이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버섯 칼국수라고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칼국수집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압구정 로데오가 조금 더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건물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가족분들 간에 어느 정도 좀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사이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불화가 좀 있어가지고 매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불화가 너무나도 잘 된 케이스였던 거지.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팔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잘 거래는 뭐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도 가격이고, 보시면 지금 이 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아까 그 위쪽보다는 지금 여기에는 낮상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다가 보시면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위글위글이랑 런던 베이글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웨이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다면 백곰박걸리였던 그 건물이, 최근 사거리에 있던 그 건물이 이번에 매각이 돼서 이제 의류 브랜드, 여성 의류 브랜드가 들어갔고, 그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억 2천, 2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 여기가 또 하나의 메인 자리일 거예요. 여자 의류 브랜드가 여기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이 앞에 있는 건물도 올해 매각이 된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올해 매각이 됐고, 그 한 가지 더 옆에 있는 더 비단형 성형가가 들어가 있던 건물도 최근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쭈루루 3개가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길 자체가 트래픽이 가장 많은 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 싶어 했던 그 스트리트이긴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번 더 가보실게요. 이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복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상권의 복합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뭔가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뭐 아기를 잠깐 휴식을 시켜줄 수도 있고, 뭐 놀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거기서 대부분 다 가능은 한데, 이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 백화점의 넓은 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워낙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카페 갔다가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하고 체험을 하고 브랜드를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24시간 뭐 주말이든 낮이든 평일이든 대부분 다 상권이 돌아가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압구정을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네네. 압구정 투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압구정 앞으로도 계속 상방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 평당 한 2억 5천에서 뭐 거의 3억까지 호가는 부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조가 사실 뭐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차올랐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지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싶기도 합니다. 때문에 결국에 우린 투자자로서 압구정 로데오 사는 거 좋죠. 워낙 지금 막 사람들도 많고 핫하고 좋은 브랜드들 들어오고 다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투자로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요새는 안 그려지기는 해요. 뭐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평당 3억을 찍고 뭐 2억 8천을 찍고 하는 거는 좋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은 살짝 꼭지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직접 무슨 사용 목적이라든지 시세 대비 살짝 싸게 나온 거라든지 어느 정도 임차인이 받쳐줄 수 있는, 임대료가 받쳐줄 수 있는 아예 메인 스트리트에 좀 싸게 나온 물건을 잡는다든지 하면은 좋을 거는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한두 번 더 정도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거시적으로 압구정을 투자하는 건 어때요? 라기보다는 이 물건을 투자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물건마다 워낙 다 다르고 길마다 다르고 이 볼륨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여튼 오늘은 이렇게 압구정 로데오 한 바퀴 쑥 돌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찍었던 이 하우스 도산 건물 앞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오늘 야외에서 이렇게 영상 한번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앞으로도 야외에서 영상 많이 찍어 보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영상도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거는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